자,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혹시 안 들리시면 마이크를 좀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좀 늦게 온 게 좀 있었죠, 어제. 그래서 부랴부랴 하면서 결국엔 저도 일단은 이제 배당 자체를 어제 급하게 하느라 무승부 위주로 갔습니다. 주력 빼고. 근데 이제 원래는 무승부가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제는 이제 니스랑 레알이 제일 좋아 보여서 니스를 중간에서 뺐단 말이죠. 그래서 뺀 김에 산무도 이제 순서대로 안 갔고, 원래라면은 뭐 7경기 중에 생떼가 가장 좀 불안하긴 했었는데 결국엔 맨 위 아래 묶고 뭐 중간 묶고 이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했으면 그래도 이제 토리노랑 레알 아니면 메넨글라 쪽이 걸렸을 수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대로 그냥 무승부 보이는 것들 순서대로 좀 묶어 가보도록 하고, 무승부가 보인다면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오늘 24경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온다 했죠. 어제는 이게 11시로 마감이 바뀌어서 어제는 좋긴 했는데 이게 오히려 좀 늦어도 된다는 생각에 예, 좀 더 안일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11시로 되면은 뭐 배트맨이나 음, 그리고 좀 문을 좀 오래 열어두는 곳은 괜찮지 않을까. 근데 보통 10시에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11시까지 하는 데가 얼마나 있을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막 이제 사람이 몰리는 데 아니면은 지금도 10시까지 하는데 없기도 하거든요. 좀 일찍 문 닫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과연 이제 이럴 거면 아예 배트맨 금액을 좀 높여주던가, 뭐 그런 방법도 한번, 예전보다 이제 금액이 반이 줄었기 때문에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트레이트 경기가 좀 일찍 열리죠. 8시 15분. 오늘도 일찍 마감되는 게 한 4, 5경기 있습니다. 뭐 10시 경기 전이면 4경기.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1시 뭐 새벽 경기들 해서 오늘은 좀 일찍 시작한 만큼 좀 여유 있게 조합도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죠. 위트레흐트하고 알메로 시티부터. 일단 전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위트레흐트가 최근 알메로 시티 원정 가서 이겨오긴 했는데 홈에서 또 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성은 뭐 반반이다, 이런 느낌이고. 자, 순위가 너무 차이 나거든요. 알메로 꼴찌입니다. 꼴찌. 득점도 11골, 실점도 뭐 발베이크 다음으로 실점이 많기 때문에 득실도 가장 안 좋고, 그리고 위트레트는 실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알메러시티보다는 실점이 적은 편이고 득점이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그리고 홈의 위트레트, 뭐 원정은 무패긴 해서 원정이 더 좋긴 하지만 알메러가 원정에서 유일하게 승리가 없는 팀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보더라도 위트레트 승 봐야 됩니다. 요건 배당이 분명히 적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트레트 승 봐야 된다. 왜냐하면 딱 하나 변수는 그거거든요. 알메로 시티는 컵 대회를 안 했고 위트레트는 헤라클레스 원정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게 살짝 불안하긴 한데, 그리고 원정이 무패긴 하지만 최근에 컵 대회도 졌고, 그리고 최근 헤라클레스 상대로 이긴 이후에 지금 3개월 정도 홈에서 4경기 아직 승리가 없습니다. 근데 뭐 상대가 PSV, 뭐 알크마르, 아니면 뭐 고에드, 포르티나 정도만 이제 좀 아쉬울 뿐이지 최근에 어쨌든 5경기 무패도 했었고, 뭐 알크마르 강팀하고도 비겼기 때문에 알메로 시티는 좋아 보이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1정. 그리고 최근 발베이크한테도 4실점. 그리고 퇴장도 있었고, 그 전에 원정 경기도 보면 무득점 경기가 훨씬 많아서 위트승 봅니다. 근데 이제 마엔을 접근하기에는 살짝 불안한 게 그거죠. 이제 헤라클레스 이제 원정을 갔다 왔다는 점. 그래서 원정보다는 홈에서 실점이 좀 더 많고 위트레이트가.
근데 알메로가 원정 2득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장 부분을 좀 보고 마에는 좀 선택을 하는 걸로 합시다. 왜냐 1마인이 1.98이면 상당히 좋거든요. 자, 위트레트는 일단 공격 쪽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뭐 로드리게스, 노아 오히오, 뭐 요한 캐스라인 세 명이 좀 애매하거든요. 얘네가 부상 때문에 아마 못 나왔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빠질 수도 있고 뭐 나올 수도 있다. 약간 요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알메로는 퇴장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요 세 명이 빠진다 한들 득점력에서 이제 비교가 안 돼요. 얘는 수비에서 미드필더에서도 골을 이제 골고루 넣고 있기 때문에 알메로의 최근 뭐 흐로닝건 0대0 무라든가 뭐 아약스한테도 3골 내준 거 뭐 여러모로 생각하면 한 골차 승부도 은근히 몇 경기 좀 있습니다. 브레다나 아니면 즈볼로. 근데 상대가 위트레트예요. 요새 홈에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컵대회 5일이었으니까 4일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저는 최근 4경기 어찌 보면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홈에서도. 알메로 상대로 좀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된다 봅니다. 마인까지 볼게요. 마인. 언오버는 알메로 때문에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오늘도 24경기니까 한 12경, 한 10경기만 공개를 할게요. 위트레이트부터 둘, 넷, 여섯, 여덟, 열. 리옹까지만 공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조합에 나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략 24경기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지났죠? 지금 대략 한 5, 6분? 5분 좀 지났나? 앞으로 한 1시간? 빠르면 1시간, 늦어도 1시간 반은 할 것 같거든요.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대충 보고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어제 좀 아쉬운 게 많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어제 승무패 보면서 했던 경기들은 어제 봤던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베네치아하고 로마 갈게요. 자, 베네치아가 지금 강등권에 있고 득점력이 로마보다 적고 실점도 더 많고 좋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베네치아가 원정 승리가 없기 때문에 홈에서 승점을 좀 챙겼다는 점, 그리고 로마가 홈 원정 차이 승점이 좀 많이 납니다. 로마가 원정 1승인데 무가 좀 많아서 패배가 많은 건 아니에요. 하위권 팀 치고 4패밖에 없으니까. 근데 승리가 별로 없다는 점, 그거 참고하시고, 상성에서는 베네치아가 일단은 딱 2번 붙었는데 20년 전에 그리고 최근 21년도에 로마 상대로 진 적은 없어요. 홈에서. 그래서 뭐 상성은 베네치아가 뭐 약 우세 정도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은 일단 결장 부분인데 주전키퍼가 부상 때문에 서브가 나오고 있고 수비 쪽에도 뭐 한 2명 정도 부상이 있고 미드필더도 있고 한데 다 장기 부상이에요. 어찌 보면은 뭐 한두 경기 못 나온 게 아니고 뭐 최소 기본 4-5경기는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는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말고는 얘네도 대부분 몇 명이 장기 부상입니다. 그래서 공격 쪽에 완전 부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력으로 본다면은 뭐 거의 느낌이 반반 느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흐름인데 베네치아가 지난번 우디네세전 한 골 차로 아쉽게 졌고 최근 뭐 2경기 연속 무승부라든가 인테르, 그러니까 뭐 지더라도 좀 아쉽게 지는 경기들이 좀 많아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 그래서 2골차 경기로 졌던 경기가 근래 들어 거의 없습니다. 나폴리도 한 골, 그리고 원정 가서 유벤투스랑 비겼죠. 인테르도 한 골. 그래서 원정의 로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일정도 최근에 컵 대회를 갔다 온 로마다. 물론 롯데를 돌렸을 수도 있겠죠. 제가 그때 AC 밀란은 보면서 롯데를 돌렸던 것 같은데 로마 같은 경우도 도부비크도 후반에 교체를 했고 얘네도 교체를 좀 돌렸네. 요래도 요새 워낙 로마가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불안합니다. 왜냐, 포르투 원정도 가야 되거든요. 베네치아보다 일정이 조금 타이트하죠. 중간에 유로파가 껴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르투 원정입니다. 원정. 이게 홈 원정으로 치러지는 경기인데 지면 탈락이기 때문에 원정 가서 최소한 무승부 하고 와야죠. 그래서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뭐 순위도 9위로 살짝 좀 애매합니다. 얘네가 31점이라 라치오하고도 10점 차라서 챔스 나가려면은 리그 성적으로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유로파 쪽에 오히려 더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유로파도 힘듭니다. 힘들긴 하지만 자, 그래서 컵 대회까지 치르고 온 로마라 원정은 사실 요거 피해야 된다. 베네치아의 흐름이 쉽지 않다. 그래서 최근에 우디네세전 3실점이 있긴 하지만 홈에서 질 때도 쉽게 안 졌던 팀이기 때문에 저는 승패는 건너뛰고 언더로 접근합니다. 언더. 로마가 뭐 홈이면 모르겠어요. 아무리 컵 대회에 있어도 홈에서 워낙 승률이 좋으니까 뭐 리그에서만 보면은 리그 자체가 지금 7경기 무패거든요. 4승 3무. 그리고 우디네세 원정도 2골. 뭐 볼로냐도 2골.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로마 승무로 볼게요. 승무. 그리고 언더를 보는데 언더가 막 아주 좋아 보여. 그 정도의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게 먼저 시작하는 경기도 해요. 위트레이트는 먼저 시작하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마인이 보이기 때문에 한번 가볼 만한 경기고 로마는 그냥 관전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원정이라서. 자, 브리스톨 서한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스톨하고 서한지 같은 경우 순위 차이가 좀 납니다. 브리스톨 같은 경우에 지금 9위, 서한지가 17인데 승점이 8점 차. 그러니까 득실도 다 브리스톨이 좋고 특히 홈에서 성적이 좋은 브리스톨 딱 2번 졌거든요. 7승 5무 2패. 그리고 서한지는 원정에서 9번이나 졌기 때문에 실점도 많고 다만 브리스톨이 지난번 옥스퍼드전 비길 때 2명 퇴장당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3경기 무패긴 하지만 그리고 FA컵 제외하면은 번리전 이후에 2달 넘게 무패기도 하고 홈에서 4연승 중이기도 한데 2명 퇴장이라는 점 그게 좀 큽니다. 왜냐면 수비 쪽에 1명, 미드필더에 1명 그리고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수비 쪽에 부상도 1명 있고 그래서 결장자가 한 3명 정도 그리고 스완지도 경고 누적 같은데 수비 쪽에 못 나오는 선수 1명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미드필더는 장기 부상이라 결장 부분은 스완지가 좀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브리스톨 같은 경우 지금 홈에서 어쨌든 스완지 상대로 최근에 잘 안 지긴 하거든요. 근데 무가 좀 많다. 그리고 FA컵에서 이제 한번 울버햄튼한테 지긴 했지만 리그에선 여전히 성적이 좋습니다. 그 2번 진 게 번리하고 셰필드 유나이티드라서 그 이후에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완지는 최근에 성적이 안 좋다. 포츠머스한테도 4실점 했던 팀이고 최근 가디프 3실점, 노리치 5실점, 뭐 홈에서 코번트리 2실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원정도 5연패 중이고 그 전에 잠깐 승률이 좋았을 때는 스완지가 뭔가 뭐 중간에 살짝 안 좋을 때도 뭐 이기다 이제 역전패 당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골 자체를 많이 못 넣고 있습니다. 근데 실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수비 쪽에 뭐 미드필더 쪽에 퇴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선수들이 비중이 뭐 아주 높다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공격 쪽에 만약에 여러 명이 빠졌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새 뭐 홈이면 그래도 연패를 한번 탈출해 볼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원정에 실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브리스톨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브리스톨도 최근에 실점이 뭐 원정만큼은 없긴 해요. 홈에서는 2실점 한 게 거의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승부가 나면은 다득점 무승부를 봐야 될지 아니면
이게 언더를 봐야 될지 살짝 좀 고민되긴 하는데, 일단 실점률을 따지면은 언더보다는 오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면, 스완지가 워낙 오버가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만약에 골을 못 넣고 끝나면은, 브리스톨도 1대0 경기도 최근에 뭐 홈에서 2번이나 있었고, 해서 그냥 브리스톨 승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브리스톨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블랙번하고 울버햄튼. 자, 홈에서 블랙번이 이제 울버햄튼 상대로 안 좋은데, 너무 전적들이 오래돼서 사실 최근 전적도 큰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고, 블랙번 같은 경우 이게 FA컵이거든요. 아까 뭐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또 리그 경기라서 이건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32강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오늘 경기까지 하면 아마 16강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블랙번의 순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거든요, 챔피언십에서. 근데 울버햄튼은 일부 팀이라서 블랙번이 또 홈에서 잘하기도 합니다. 성적이 좋고. 다만 이 울버햄튼도 일부에서 못하긴 하는데, 이게 또 1, 2부 팀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때도 2부에서 뭐 안 좋은 레스터라든가 1부에서 2부 팀 만나고 이제 다득점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래서 울버햄튼 17입니다. 지금 실점도 많고 득실도 안 좋고, 강등권하고 뭐 승점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고, 그래서 울버햄튼도 지난번 에스턴을 잡긴 했지만 여전히 좀 미지수긴 해요.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강등 탈출을 하려면 FA컵보다 이제 리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차피 리버풀 원정 경기도 일주일 뒤라서 뭐 여유 있기 때문에 요 경기에 아마 뭐 대충 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블랙번도 최근에 퀸즈한테 2실점, 뭐 홈에서 프레스턴전도 1실점. 그러니까 뭔가 언더가 많은 팀인데 최근에 실점이 꾸준한 거 보면은 울버햄튼 정도면은 본인들이 잡든 뭐 실점을 하든 오버가 날 확률이 좀 크다 보여집니다. 다만 블랙번이 최근에 뭐 코번트리한테도 졌고, 이 홈 성적이 좋긴 한데 최근에 막 많이 이기는 그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장제를 좀 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일본 선수가 여전히 부상 중, 공격에. 그리고 수비 쪽도 다 이제 장기 부상이라, 최근 부상은 미드필더 한 명밖에 없긴 합니다. 그리고 울버햄튼은 라르센이 지금 근육 부상에 의심이 되는데, 그거 빼고는 크게 없어 보이네요.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블랙번이 홈이긴 한데 울버햄튼이 그래도 연패도 끊었고, 그 전에 원정에서 브리스톨도 잡았던 거 생각을 하면은, 왜냐면 지금 블랙번하고 브리스톨을 비교했을 때는 블랙번이 홈 성적이 좀 더 좋긴 한데, 승점이 득실 차이 크게 없고 브리스톨이 패가 2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도 울버햄튼한테 질 정도면 요거는 그래도 울버햄튼 쪽으로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울버햄튼은 마테우스 쿠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차이가 좀 크다 보여집니다. 근데 나오니까 황희찬도 이제 뭐 선발로 뛸지 요새 계속 거의 교체로 나오기 때문에 울버햄튼 승무. 그리고 오버를 보겠습니다. 모르죠. 블랙번이 뭐 다득점으로 비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어쨌든 1순위를 정한다면 블랙번, 잠깐만요. 블랙번이 번니나 헐시티, 코반트리는 결국에 골을 못 넣고 졌던 그 경기들도 있어요. 얘네가 지는 경기들 보면은 무득점으로 득점 못하고 졌던 경기들이 있어서 오버 뺄게. 오버. 울버햄튼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승. 무는 원정이라서 좀 보는 거고, 승을 보겠습니다. 울버햄튼 승. 뭐 1대0,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알라베스 헤타페. 어제 봤던 경기인데 요거는 무승부 가능성이 유력하긴 하죠. 근데 헤타페가 지난번 AT전 5대0으로 진 것도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보다 실점이 적긴 하지만 득점이 많이 밀립니다. 득실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면 헤타페가 좋은데 득점력은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알라베스가 아주 큰 결장이 없어요. 뭐 헤타페는 키퍼가 골절 의심이고, 수비 쪽에도 부상 의심이 되고, 미드필더도. 그리고 컵 대회를 다녀왔다는 점. 근데 알라베스는 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무가 좀 많긴 합니다. 근데 뭐 홈에서 빌바오, 그리고 뭐 셀타랑도 비겼고, AT 원정도 이길 뻔하다가 졌고, 그리고 최근에 바르샤한테 지긴 했지만 한 골 차였고, 그래서 실점이 생각보다 많진 않다. 이렇게 보고, 헤타페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리그만 보면 성적이 좋거든요. 지금 4경기 무패, 2승 2무. 소시 3대 0으로 잡았죠. 홈에서 바르샤 비겼죠. 그 전의 경기들도 보면은 2골 차 이상 진 경기가 없기 때문에 언더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 들어 오버가 가끔씩 난다. 특히 소시 3대 0, 라스팔마스 2대 1. 그래서 얘네도 언더가 배당이 별로면은 갈 이유가 없다. 저 1.29에 대한 배당은 솔직히 이러다 오버 나면은 저번에 뭐 소시를 3대 0으로 이길 줄 알았습니까? 그래서 배당 측면으로 볼 때는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언더는. 그리고 제가 이제 분석을 했을 때도 어제 얘네가 무가 좀 많았거든요. 알라베스가 헤타페 상대로. 근데 컵 대회 일정까지 생각을 한다면 알라베스 쪽을 좀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라베스 승무입니다. 승무. 일단 한 51대 49, 51대 49는 좀 그렇고 55대 45. 근데 무승부로 이제 틀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요 울버햄튼 승무하고는 달라요. 울버햄튼 승무는 약간 요런 느낌? 알라베스 승무는 거의 헤타페 그 실점과 최근의 기세 때문에 컵 대회만 아니면 이건 무조건 무 봤거든요. 근데 컵 대회 일정 때문에 이제 그런 거지. 상성에서도 무가 많았고. 어쨌든 홈으로 승표시는 하는데 그래도 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다음 발베이크하고 브레다 경기 가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일단은 앞에 4경기를 따로 묶죠. 왜냐면 뭐 11시 마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면 앞에 4경기는 9시 반 이전의 경기들이기 때문에 묶고 알라베스부터 다시 묶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경기니까 뭐 4개, 10개, 10개 이렇게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건너뛰는 경기가 없으면. 자, 발베크하고 브레다를 보면은 상성에서는 반반이거든요. 뭐 홈에서는 조금 발베이크가 앞설 수는 있는데 전적들이 다 오래돼서 최근 전적은 브레다가 홈에서 4대 1로 이긴 거. 참고만 하면 될 것 같고. 자, 순위입니다. 발베이크는 강등권. 브레다하고 승점이 거의 2배 살짝 안 되게 차이 나거든요. 10점 좀 넘게. 득점은 같지만 발베이크가 실점이 더 많고. 그렇다고 발베이크는 홈이나 원정 성적이 그렇게 차이가 있는 편이 아닙니다. 브레다 입장에서 보면 좀 차이 나거든요. 브레다가 홈에서 6승 1무 4패인데 원정에서 2승 1무 7패니까 발베이크 입장에선 자기네 홈 성적보다 안 좋거든요. 브레다 원정 성적이. 그래서 해볼만 하다. 실점도 많고. 그리고 부상도 완전 결장은 없고 좀 애매한 포지션들이 많거든요. 수비 쪽도 의심되는 선수들 몇 명. 미드필더도 공격도. 그리고 브레다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출전 의심이라든가 뭐 햄스트링 부상 의심, 수비나 이제 미드필더. 자, 그렇게 거의 반반 느낌으로 봤을 때 자, 일단 발베이크가 최근에 연승을 하고 뭐 득점도 빌럼이나 알메로 상대로 멀티골 이상 넣고 나름 좋거든요. 아약스 원정도 한 골 넣고 최근 컵 대회 지긴 했지만 유티레이트한테 선제골도 넣고 그래서 득점력이 꾸준하다. 지금 발베이크가 무득점 한 경기가 내면이니까 3개월 전이죠. 3개월 전. 그 경기 이후에는 최소 1골, 뭐 많으면 2골, 뭐 3골, 4골도 넣기 때문에 뭐 언더보다는 그래도 오버 가능성을 높게 봐야죠. 그리고 브레다도 마찬가지로 헤라클레스하고 비기긴 했지만 PSV 원정도 2골 넣었고 그리고 얘네가 오버 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최근 기세로 보면 5연속 무승부인데
3.5 기준 하더라도 이제 두 경기가 더 오버되기 때문에 요거는 뭐 발베이크의 3연승은 좀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발베이크 입장에서는 3연승까지 가기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브레다도 지금 원정에 연패 중이고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긴 한데 뭐 발베이크 홈이나 브레다 원정이나 뭐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둘의 실점률 생각하면은 오버 가야 되지만 왜냐면 브레다가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브레다가 이기는 생각이 좀 더 들면 오버 가야 되는 게 맞고 아니다. 그래도 발베이크가 흐름이 좋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이 있다. 왜냐? 뭐 페노르트도 2대3 좀 비볐고 트벤테도 비겼고 최근에 어쨌든 기세도 좋기 때문에 알메르한테 선제골 내줬지만 결국 4대1로 이겼거든요. 뭐 퇴장도 있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요거 좀 비슷하니까 무승부 가기보단 오버 가는 게 더 확실하다 보여집니다. 뭐 다득점 무승부도 있기 때문에 뭔가 무승부 안 나오고 승패로 갈릴 것 같아요. 이 경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포르티나하고 아약스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약스가 지금 순위가 높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잠시만요. 아약스가 다음 일정이 이제 위니옹 원정을 가야 되는데 유로파 최근에 페노르트도 잡았고 갈라타 원정은 살짝 좀 불안합니다. 알크마르나 RFS한테도 이제 유로파에서 지기도 했고 뭐 전체적으로 패가 많은 건 아니에요. 다만 뭐 리그 성적만 놓고 보면 엄청 좋습니다. 5연승 아약스 같은 경우 실점도 거의 적고 그리고 졌던 경기들도 보면은 비기거나 뭐 트벤테나 알크마르였기 때문에 사실상 포르티나가 잡기에는 좀 빡세다. 왜냐? 포르티나가 그러려면 최근에 좀 좋아야 되는데 폼이 즈볼로한테도 4실점하고 뭐 고어에도 3실점. 사실 위트리에트 이긴 건 좀 운이 따라줬다 보거든요. 그 5득점 했을 때 퇴장도 있었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너무 빨리 골을 넣은 경우도 있었고, 그나마 이제 비볐던 건 페노르트, 트벤테 아니면 홈에서 뭐 알크마르 잡은 것도 있긴 한데, 얘는 언더가 거의 없어요. 3.5 기준 하더라도 거의 오버입니다. 거의. 그만큼 실점도 많고 득점할 때도 많이 넣기 때문에 아약스하고 비교하면 득점 차도 10골 이상 나죠. 실점도 20골 차이 나서 이거는 무조건 3.5 줬을 것 같거든요. 또 포르티나는 홈에서 또 무가 없다 보니까 아약스가 홈에 무패긴 한데 원정에서도 2패밖에 없고 그리고 결장 쪽으로 가면은 경고 누적이 있습니다. 아약스 수비 쪽에.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봐요. 공격에 부상 의심되는 선수 1명 정도? 근데 아약스 포르티나는 주전 키퍼부터 수비 쪽 2명, 미드필더, 공격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이 꽤 많아요. 이게 다 결장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아약스는 확실히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오는 선수 빼면은 전체적인 선수 면에서는 뭐 큰 차이는 없다 보여져요.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상성에서도 아약스 상대로 이긴 적이 없는 포르티나. 근데 마지막 홈 경기를 비기긴 했거든요. 근데 과연 뭐 아약스가 위니용 일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는 그림은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1.43일 때 배당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조금 빠졌거든요. 1.39로 마헨도 빠지고 일단은 아약스 승 봅니다. 요거는 근데 당연히 3.5 줄 줄 알았던 그 경기가 오버를 줬네요. 그래서 저 2.5를 줬네요. 그러면 이거는 뭐 아약스가 실점이 적어서 아마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18골의 실점이면은 사실 지금 PSV보다 실점이 적거든요. LADBC 팀 중에 가장 실점이 적습니다. 아약스가. 근데 원정 실점률만 보면은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뭐 홈에 두 자릿수 포르티나의 득점력이면 뭐 고에드전처럼 무득점 할 수 있지만 예전에
뭐 페노르트 원정, 홈에서 트벤테, 뭐 알크마르전도 골을 넣었던 포르티나라 일정이 있는 위니용 일정이 있는 아약스라면은 그래도 살짝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살짝 고민되는 게 최근에 5연승 할 때 2경기 원정에서 스파르타랑 헤이렌베인한테 2대0으로 다 그 무실점으로 이겼거든요. 그게 살짝 걸립니다. 오버가 과연 배당 대비 메리트가 있을까? 이럴 거면 그냥 아약스 배당이 조금 더 적더라도 아약스 승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오버가 되게 좋아 보였으나 아약스의 실점률과 포르티나의 최근 홈에 조금 애매한 그런 느낌 때문에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냥 아약스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고배당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약스가 뭐 실점이 적은 건 알겠는데 막 3대0, 4대0으로 원정에서 이 정도로 이긴 느낌은 최근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골을 넣어야 2골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포르티나가 한 골 넣는 순간 마인 가능성이 상당히 사라집니다. 다음 일정도 있고. 그래서 뭐 한 2대0으로 이길 때 3대0, 4대0으로 이 달아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킬 상황이 높을 것 같다. 선수들 바꿔주면서. 왜냐면 유로파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승은 보지만 마인 보기가 살짝 꺼려진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물론 최근에 포르티나가 뭐 네이메언이나 즈볼러 4실점씩 하고 고에드 3실점씩 하는 거 보면은 어찌 보면 마인이 더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근데 그 전의 전적들도 조금 봐야 되는 게 최근 전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뭐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땐 발베이크한테 1실점 한 것도 있거든요. 아약스가 홈에서. 발베이크가 지금 17입니다. 포르티나하고는 승점이 2배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약스 승만 볼게요. 좀 애매한 거는 건너뜁시다. 뭐 애매한 거를 굳이 막 억지로 막 뭐 마엔이냐 핸디무냐 하기보단 그냥 느낌 따라 그냥 난 마엔 좋다면 마엔 가시고 핸디무 좋다 하면 핸디무 가시고 아약스 승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 칼리알리하고 파르마. 자, 하위권 팀의 싸움인데 일단 칼리알리 쪽 살짝 더 승점이 1점 높고 하긴 하지만 득실은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칼리알리가 좋은 점이 뭐냐? 뭐 홈에서 승점이 파르마 원정 승점보다 살짝 더 좋은 정도? 근데 그 아주 큰 차이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부상이 거의 없다는 점 칼리알리. 그에 반면에 파르마는 최근 공격의 부상도 있고 장기 부상자들까지 포함하면은 결장 부분은 칼리알리가 좋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파르마하고 상성해서 꽤 좋아요. 이 홈 전체적으로 봤을 땐 딱 한 번 졌고 최근 기준 보더라도 2승 2무입니다. 20년도 이후 기준으로 보면 실점은 하긴 하지만 결국엔 안 졌다는 게 중요한 거고 파르마 상대로. 그리고 요새 파르마가 실점이 좀 많아요. 레치한테도 홈에서 3실점하고 제가 그 파르마 승을 봤던 경기인데 오히려 AC 밀란 경기를 이겼어야 했는데 뭐 극적으로 이제 역전 당하면서 지고 그러면서 최근에 원정도 5경기 승리 없고 홈원정 포함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언더가 중간중간 좀 있긴 한데 오버가 훨씬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칼리알리 같은 경우에는 라치오전 한 골 차로 지면서 이제 연패. 근데 이제 그 전에 성적들 보면은 뭐 AC 밀란 원정도 비겼고 레체 상대로 4대1로 이기기도 했고. 흐름상 제가 볼 때는 파르마가 뭐 홈에서 레체한테도 질 정도면 뭐 당연히 칼리알리가 홈에서 유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레체가 득점력이 안 좋거든요. 18골. 그런 팀 상대로 그러니까 그 파르마전 3골 넣기 전에는 15골이었단 얘기예요. 유일하게 지금 10점대의 득점률을 하고 있는 게 레체입니다. 레체. 꼴찌라는 얘기예요. 득점력. 그런 팀한테도 이제 홈에서 졌다는 거는 뭐 사실 가기가 좀 빡세죠. 파르마. 실점도 더 많고. 근데 타이밍상 뭔가 한번 이겨줄 것도 같긴 하지만 칼리알리도 연패 중이라 지는 각이 잘 안 보이긴 합니다.
이게 칼리알리 배당이 한 2배 정도 받고 해야 뭐 승무를 노리든 뭔가 좀 생각을 할 텐데, 이게 배당이 칼리알리도 저 정도 배당이면 갈 이유 없다 보거든요. 뭐 파르마도 지금 갈 길 바쁜데 그렇다고 뭐 득점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순수 이 득점력으로만 보면은 칼리알리보다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파르마 프렌 가기에는 위험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갈 거 아니면 패스하세요 그냥. 사실 원래는 패스하는 게 맞긴 해요 요 경기. 근데 이 칼리알리가 연패 중이라,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나름 좋았던 홈에서의 경기들도 있고, 그리고 파르마도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다 이기던 경기도 역전 당하고 뭐 홈에서 실점도 많고 해서 신뢰가 안 가지만, 너무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묻찍거나 넘어가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패스를 할까요 요 경기? 괜히 뭐 묻찍었다가 또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쳐내겠습니다. 요건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무도 안 볼게요 그냥. 자, 라치오하고 몬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치오가 지금 6위거든요. 무가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위에 상위권 팀들에 비해 득실차가 그래도 그나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점이 좀 많은 편입니다. 31골. 근데 몬차는 실점은 별 차이 없거든요. 3골 정도. 근데 득점이 20골 차이고 꼴찌입니다. 꼴찌. 더군다나 라치오는 홈에서 성적이 좋고 몬차는 원정, 홈 다 1승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라치오 승 봐야죠. 라치오가 뭐 결장자가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니고, 수비 쪽에 펠레그리니에 이제 얘도 부상으로 몇 경기 못 나왔는데 지금 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아마 못 나올 확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거 말고는 크게 다 장기 부상입니다. 장기 부상. 공격 쪽에 옛날에 뭐 카스텔라노스나 아니면 뭐 보레디아 몇 경기씩 못 나온 적이 있는데 결장자가 없어요. 공격 쪽에 오히려 몬차 쪽이 주전키퍼 부상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격 쪽에 부상도 있죠. 골이 많지 않은데 그리고 이 장기 부상자들까지 포함하면 라치오가 좋습니다. 라치오가 좋다. 결장자로 보면. 그리고 몬차 상대로 진 적이 없다. 뭐 홈에선 1승 1무긴 하지만 전체 3승 3무입니다. 그리고 라치오는 뭐 아시겠지만 얘네도 그 성적이 좋아서, 아마 유로파 성적이 좋아서 그게 아직 일정이 확실히 나온 건 아니고, 일단 최근에 리그에서 피오렌티나전 지긴 했지만 칼리알리전 잡으면서 어쨌든 연패는 이제 벗어났고, 연패를 당하지 않았다는 거고, 가끔씩 이제 코모 1대1이라든가 뭐 아틀란타 1대1 아니면 예전에 인테르 6실점, 최근 홈 성적만 보면 믿음이 안 가긴 해요. 근데 코모전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때 아마 공격에 한 2명 정도 결장했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코모 프렌을 봤던 경기였는데, 아탈란타나 인테르는 워낙 잘하고 뭐 피오렌티나도 요새 좀 못하긴 하는데 그 잡은 게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근데 라치오의 폼을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 보여집니다. 최근 홈의 성적 보면 홈에서 원정보다 득점력이 안 좋아요. 그전에는 홈에서도 득점력이 꽤 좋았거든요. 요새 살짝 좀 홈의 득점력이 좀 떨어졌다. 근데 상대 몬차입니다. 몬차 2경기 득점 없고, 제노아한테도 2실점하고, 최근 볼로냐, 파르마, 물론 몬차도 보면 한 골차 승부도 많고 뭐 아탈란타나 나폴리 상대로도 2실점밖에 안 하기도 했지만, 뭐 일로 보나 절로 보나 이건 라치오 승에 마음 봐야죠 이건. 그렇다고 라치오가 다음 일정이 뭐 유로파 일정이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요 경기는 마인까지 봅니다. 다만 2마인까지는 잘 모르겠고 1마인 정도만 보겠습니다. 실점은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는 점. 실점은 최다 실점 팀은 아니에요. 왜냐면 엘라스가 뭐 50골 이상 실점하고 있고 40골인데도 있고 하는데 34골이면 꼴찌치고는 되게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득점력이 2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요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추천, 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오늘은 한 폴에서 좀 벗어나 보겠습니다. 연승을 갈 수 있었는데 마인츠라도 이겨줬어야 했는데 비긴 게 좀 아쉽다. 어제 핸디무를 진짜 고민했거든요. 결국엔 도르트문트하고 이제 핸디무는 이제 따로 공지 안 올렸는데 도르트문트랑 어디였지? 프라이를 갔습니다. 프라이. 예. 비아레알 진짜 고민하다가 결국엔 비아레알 뺐거든요. 마행 가능성이 보여서. 근데 비아레알이 핸디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쉽다. 자, 그 다음 경기 리옹하고 랭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옹 랭스도 지금 보면 리옹도 생각보다 순위가 높진 않아요. 지금 보면은 8이거든요. 랭스보다는 당연히 득실이 좋긴 한데 승점이 8점 차. 그리고 그나마 이제 홈에서의 그 승점이 좀 더 높긴 하지만 랭스도 원정에서 성적이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합니다. 중간 정도. 근데 이제 라카제트의 부상 때문에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하거든요. 그리고 랭스도 뭐 수비에 뭐 경고 누적인지 모르겠는데 퇴장이었나 낭트전? 어쨌든 그 못 나오는 선수가 한 명 있고 미드필더 포파나 여전히 부상. 공격 쪽엔 다 장기 부상이라 사실 리옹의 라카제트가 빠진 게 타격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리옹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원래 유로파에서 지금 패배가 적었기 때문에 아마 성적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리그 컵 대회 합치면은 5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유로파까지 합치면 유로파도 잘 안 졌을 뿐이지 이기지도 못했거든요. 결국 중간에 4연속 무승부 유로파 포함. 그리고 리그 진 것까지 합치면 6경기 4무 2패입니다. 물론 홈에서 베식타스전 이후에 지금 무패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긴 해요. 한 7경기 4승 3무. 그래서 홈에선 잘 안 지긴 하는데 어쨌든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하지만 라카제트의 부상 그거를 생각 안 할 수는 없고 랭스가 좀 빡세거든요. 뭐가 빡세냐면 리옹은 아마 컵 대회를 진작에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랭스는 모나코를 잡고 이제 승부차이 끝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 며칠 전에 컵 대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승부 안 나서 승부차이까지 가서 결국 이겼거든요. 연장을 안 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랭스가 요새 뭐 파리랑도 비기고 뭐 모나코랑도 비기고 잘하는 건 아는데 그거 갖고는 좀 힘듭니다. 얘네도 지금 7경기째 승리가 없고 이 컵 대회를 제외하면은 더 길어져요. 리그만 보면은 9경기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랭스가 아무리 뭐 강팀하고 비겼다고는 하지만 컵 대회를 갔다 왔다는 것 때문에 라카제트가 빠지더라도 그래도 리옹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홈이라서. 상성도 리옹이 조금 더 좋고. 한번 이길 때 되지 않았나? 최근 너무 승리가 없어서. 근데 리옹도 그렇게 신뢰를 하면 안 되긴 해요. 최근 마지막 리그 홈 경기가 이제 툴루즈하고 0대0으로 비기기도 했고 랭스 컵 대회에 너무 꽂혀 있다 보면은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좀 무가 많다는 점을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옹의 승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1.44거든요. 44. 마행까지 빠지고 있긴 한데 전 차라리 리옹의 공격 쪽에 부재가 있고 랭스도 다득점을 많이 최근에 못하고 있기 때문에 3.5 기준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리옹 승무 보지만 언더로 갑니다. 언더로 접근하겠다. 뭐 리옹 승 보시는 분들은 뭐 마행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물론 랭스가 최근에 뭐 생태한테도 3대1로 지고 했던 거 보면 마행 가능성도 있긴 한데 오히려 고배당으로 노릴 거면 핸디무 쪽으로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아 보여요.
그러면 딱 반 하죠. 오늘도 반 하죠. 원래 리온까지 공개를 하려 했는데 홀슈타인 플리머스까지 하면 딱 반이거든요. 하나 건너뛰었으니까 딱 플리머스까지 하도록 합시다. 자, 홀슈타인하고 보험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홀슈타인 보험 지금 뭐 하위권 싸움이죠. 여기는 뭐 말 안 해도 17, 18이 승점 2점 차입니다. 득실로 보면은 홀슈타인이 살짝 좀 앞서긴 해. 근소하게 앞서긴 해. 근소하게. 이게 어제 승무패에 포함된 경기인데 결국엔 이거 홀슈타인 승을 좀 더 보긴 했거든요. 왜냐면 홀슈타인이 최근에 뭐 볼프스나 미넨한테 못 이기긴 했지만 결국엔 득점을 꾸준히 했고, 그리고 예전에 이길 때 도르트문트나 아우크한테 이제 다득점으로 이기기도 했고 해서 3.5 기준에도 다 오버입니다. 다. 최근 3.5 기준 하더라도 7경기 연속 오버거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2경기 득점이 없고 원래 원정에서 득점이 저조해요. 최근에 보면. 그래서 보험 생각하면은 원정에 7득점이고 1무 9패이기 때문에 사실 홀슈타인이 아무리 오버가 많이 난다 한들 오버 가기가 좀 빡셉니다. 홀슈타인이 득점을 많이 해서 오버가 난 게 그나마 이제 가능성이 있긴 해요. 다 상대방이 무조건 골을 많이 넣어서 오버가 나는 경기들도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본인들 막 4골 5골 최소 2골 호펜하임전 1골 빼고는 다 본인들이 득점을 많이 해서 이제 오버가 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버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 더 높게 봐야 되지 않을까. 홀슈타인 승부 보고 오버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 다득점 무승부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오버를 1순위로 봅니다. 왜냐면 홀슈타인 승부는 좀 뺄게요. 좀 애매하게 갈 바에는. 왜냐면 이 오버를 보는 이유는 다득점 무승부도 있지만 뭔가 보험의 승리까지 생각하는 오버입니다. 홀슈타인이 뭐 지난번 아우크나 도르트문트 이길 땐 좋았는데 모르겠어요. 호펜하임전? 근데 보험이 득점력이 많이 부족하긴 해서 그래도 승을 본다면 그래도 홈승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억지로 꼬아서 생각하기보단. 그래서 고배당으로는 저는 승을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보험이 이기는 거나 다득점 무승부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오버를 보는 거고, 고배당으로는 홀슈타인 승. 잠깐만요. 어제 변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고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어제 승무패를 보고 일단 도르트문트가 졌고 호펜하임도 졌고 프라이 이겼고 빌바오 이겼고 비아레알 이겼고, 어제 사실 볼프스 레버쿠젠하고 마인츠 쪽에서 이제 변수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나오긴 나왔거든요. 왜냐면 오늘도 50% 넘은 게 3경기 됩니다. 어제는 5경기였고 어제 5경기 중에 2경기가 나왔다는 건 하나가 더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자, 그러면 어쨌든 잠시만요. 오늘 일단 홀슈타인 그리고 라이프치히하고 바르샤인데 사실 라이프치히는 이길 확률이 높고 바르샤도 세비야 일정 때문에 비길 확률이 좀 있다고 치면 사실 홀슈타인에서 노려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승무패 그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왜냐면 안 그러면 당첨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근데 도르트문트 호펜하임 진 것도 있고, 그리고 모르죠. 뭐 라이프치히나 바르샤 쪽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의 득점력 때문에 홀슈타인 승 보겠습니다. 요거는 뭔가 배당 측면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꾸준하게 골을 넣었고 보험이 뭐 원정에서 조금이라도 득점력이 좋았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서 일단 오버는
2순위로 미루겠습니다. 올슈타인 승을 1순위로 볼게요. 이거는 배당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상성에서도 보험 상대로 홈에서 좋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플리머스하고 리버풀 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FA컵인데 지금 일단 어디냐, 리버풀이 글쎄 롯데를 얼마나 돌릴지가 모르겠는데 일단 리버풀 일정이 에버튼 원정이거든요. 그 다음 경기가. 그래서 뭐 나쁘지 않다 보고, 플리머스는 사실 이기기 좀 힘들어 보이지 않나. 아무리 뭐 리버풀이 롯데를 돌린다고 하더라도 플리머스가 뭐 챔피언십에서 성적이 좋으면 모르겠어요. 꼴찌입니다. 꼴찌. 실점이 가장 많고, 뭐 루턴타운하고는 뭐 2점 차긴 하지만 득실이 가장 안 좋습니다. 득실이. 득점도 거의 꼴찌에 가까워요. 스토커보다 한 골 많고. 그래서 그나마 플리머스가 믿을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긴 하거든요. 원정에서 1승이 없는 팀이다 보니까 승점을 거의 다 홈에서 다 챙기고 있는데 상대가 리버풀이라 좀 힘들다 보여집니다. 요건 배당 싸움 같아요. 배당. 뭐 말 안 해도 리버풀이 엄청 낮을 거니까. 일단 결장자가 크게 없긴 합니다. 플리머스. 그리고 리버풀도 나중에 되면은 좀 바뀔 수도 있다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명단 제외나 이런 게 없어요. 예전에 첼시가 그랬거든요. 어디 컨퍼런스 리그였나?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땐 분석할 땐 거의 표시가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씩 임박해 오자 갑자기 명단 제외가 엄청 많이 떴습니다. 공격, 미드필더, 수비까지 다. 그런데도 아마 이겼던 기억으로 납니다. 그래서 뭐 살라, 뭐 디아즈, 뭐 수비나 뭐 반다이크 쪽도 다 빼더라도 그래도 플리머스는 이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리버풀 승 봅니다. 요거 아무리 봐도. 근데 배당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요거는 1마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렇다고 뭐 플리머스가 뭐 엄청 잘해서 뭐 물론 최근에 브로미치도 잡고 썬더랜드 원정도 비기고 하긴 했는데 왜냐면 얘네가 브랜드포드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나름 홈에서 성적이 좋다는 게 뭐 잘할 때는 득점도 좀 하긴 하지만 최근에 뭐 번니한테 5실점 할 정도면 이거는 리버풀 마인까지만 보고 정 뭐 플리머스가 선방한다 싶으면은 뭐 언오버로 접근하세요. 근데 골을 못 넣는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플리머스가 언오버 가기가 쉽지 않다. 저는 요 경기는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그냥 뭐 리버풀도 원정이라서 뭐 배당 대비 뭐 아주 막 좋아 보인다. 이게 FA컵이라 또 모르거든요. 어제도 맨시티도 뭐 2대1로 이겼던 거 물론 맨시티보다야 좋겠지만 이게 플리머스한테 만약에 뭐 리버풀이 퇴장을 당해서 한 골을 내주든 아니면 뭐 선제골을 내주면은 분명 후반에 교체로 뭐 어떻게든 뒤집긴 하겠죠. 그래서 뭐 2마인 3.5 마인이 살짝 좀 애매하다 이겁니다. 요렇게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딱 공개는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요 밑에서부터는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발렌시아 레가네스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어제 이제 승무패에 포함되어 있던 경기인데 아마 이 경기도 저는 무승부를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레가네스도 컵 대회를 하고 발렌시아도 컵 대회를 했는데 발렌시아의 결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누구야 얘 9번 선수 이 우고 드료가 이제 결장 의심이 됐었는데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이러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냐 수비 쪽에 결장도 있고 공격 쪽에 얘가 골이 가장 많은데 얘가 지금 한 두세 경기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레가네스가 수비에 퇴장이 있긴 하지만 뭐 미드필드에 결장도 있고 근데 요새 레가네스가 잘하거든요.
라요한테 지긴 했지만 레알전도 2골 넣었고, 그리고 빌바오 원정, 그리고 바르샤 원정도 잡았던 레가네스나 리그만 보면은 최근 뭐 연패를 한 적도 없긴 합니다. 중간중간 패배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발렌시아가 살짝 좀 애매했었는데 뒤로가 나온다고 하면은 그래도 발렌시아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홈이라서. 지난번 뭐 셀타비고도 잡고 소시도 잡고, 득점력으로 보면은 실점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발렌시아가 홈. 원정에서 1승이 없습니다. 발렌시아. 레가네스는 패배가 워낙 적은 팀이긴 해요. 무가 많아서. 원정 무승부가 가장 많거든요. 3패밖에 없고. 그래서 요거는 발렌시아 승무인데 발렌시아 배당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오히려 레가네스가 이제 언더가 많다 보니까 언더가 유력해서 배당을 언오버 저렇게 준 것 같지만, 발렌시아가 잠깐만요. 홈 1대0. 이거 오버 배당만 노리고 오버 가기도 좀 빡센데. 이거는 발렌시아 승무만 보겠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가기가 좀 빡세요. 요 경기는. 왜냐면 그 어제 제가 승무패 그 분석을 할 때 아마 무승부를 봤던 것 같거든요. 이게 퍼센테이지가 발렌시아가 조금 더 높긴 한데 레가네스가 최근 잘하는 것 때문에 무승부를 봤었는데, 뭔가 그래도 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발렌시아 승무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잠깐만요. 이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선택을 못해서. 레가네스 쪽에 이제 결장자가 그래도 퇴장이 있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그리고 발렌시아는 공격. 근데 발렌시아 공격만 보면은 확실히 레가네스보다는 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발렌시아 승을 좀 더 볼게요. 이게 아마 발렌시아 승을 가진 못할 것 같고, 뭐 갈 수도 있지만 아마 핸디무로 고배당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 느낌엔 발렌시아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그러니까 이 경기랑 비슷한 배당이 있는데 더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으면 그걸로 갈 거고, 이 근처 요만한 배당이 없으면은 결국엔 뭐 이걸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안 그러면 뭐 고배당 쪽으로 노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발렌시아 승무 봅니다. 그 다음 알크마르하고 지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 지금 순위가 높죠. 5위, 지볼로 12위인데 득실 차이도 좋고, 그리고 알크마르가 원정이 성적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홈보다는. 홈에서는 무가 거의 없고 승패로 나뉩니다. 근데 지볼로가 원정에서 1승밖에 못해서 뭐 무가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알크마르도 부상 보면은 대부분 못 나왔던 선수들이 계속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결장은 거의 없습니다. 뭐 지볼로도 딱히 큰 부상이 없고, 그래서 평소대로 간다면 그래도 알크마르 쪽 봐야 되지 않나요? 뭐 홈에서 가끔씩 비긴 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지볼로 상대로 홈에서 진 적은 없고, 딱 하나 변수는 이제 컵 대회 일정. 알크마르가 이제 퀵보이즈하고 며칠 전에, 이틀 전에 해서 3대1로 이겼죠. 근데 얘네도 유로파까지 있다 보니까 일정이 좀 빡빡해요. 리그도 해야죠. 뭐 컵대회 했죠. 또 리그하고 또 갈라타하고 또 하필 또 첫 경기가 홈입니다. 홈은 반드시 좀 이겨줘야 되기 때문에 원정 가면 불리해져서. 그래서 요것도 배당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볼로가 요새 조금 칩니다. 그 전에 보면은 뭐 아약스도 2골 차, 그리고 최근에 뭐 PSV도 홈에서 잡았죠. 포르티나 4득점, 그리고 위트레흐트전까지 2골 앞서다가 결국엔 비겼지만 최근에 뭐 3골, 4골, 3골 막 이렇게 넣거든요. 또 실점도 뭐 위트레흐트 3실점 있긴 하지만 그 전에 1실점 이상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알크마르가 가뜩이나 이제
뭐 물론 홈에서 성적이 워낙 좋긴 한데 최근에 뭐 스파르타전 진 것 빼고는 진 적도 없고 당연히 이길 거지만 지볼로의 기세가 너무 무섭다. 그리고 얘네는 언더 날 땐 또 시원하게 계속 언더고 오버면 또 연속적으로 오버 나서 언오버 가기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3.5면은 사실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보는데 2.5라서 뭔가 알크말의 실점률이나 지볼러가 그래도 다득점을 못하는 구도로 갔을 때, 왜냐면 포르티나전은 사실 퇴장이 있었고 4득점이었고 결국엔 홈에서 다 이 PSV나 위트레이트전 상대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을 했던 거라 원정 느낌으로 가면 사실 득점 많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3.5 주면 딱 언더 갈 텐데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일단 상성에서는 압도하거든요. 근데 가끔씩 비긴 적이 있었다는 게 살짝 걸리고, 그리고 갈라타하고의 유로파 일정, 컵 대회 일정까지 있다 보니까 알크마르가 저 1.5가 안 되는 배당을 굳이 건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즈볼러의 상승세 때문에 저는 알크마르 경기는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크마르 승무 보는데 뭐 아까 어디냐 뭔가 결정지을 수 있는 승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당 대비 승은 메리트 없고, 그렇다고 핸디무 노리자니 뭔가 무가 걸리고, 그래서 요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요건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갈 수 있어요. 뭐 핸디무가 됐든 무가 됐든. 근데 아직 결정을 못 하겠어서 건너뜁니다. 뭐 누가 봐도 알크마르 승이긴 한데 지볼로가 요새 미친 것 같아요. 이기는 거 보면 뭐 강팀 상대로도 이기는데 못 이길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못 이기더라도 비길 수도 있다. 자, 그다음 헤이렌베인하고 트벤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렌베인 지금 트벤테하고 승점이 10점 차이고 득실도 많이 밀리거든요. 트벤테가 득실도 좋은 편이고 홈에서 무패긴 하거든요. 트벤테가 원정 무패는 아닙니다. 그래서 헤이렌베인이 워낙 홈하고 원정이 갈리는 팀이라 원정은 뭐 너무 안 좋지만 홈에서 5승 3무 1패로 트벤테보다 살짝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원정의 성적이 별로 안 좋은 트벤테 상대로 해볼만 하지 않을까. 홈 성적이 워낙 좋아서. 근데 일단 공격에 부상 한 명이 있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 2명이 있는데 둘 다 5골로 골이 가장 많습니다. 이 선수들도 몇 경기씩 못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이게 결장으로 이어진다면 그래도 타격이 좀 있고, 트벤테는 여전히 람머스의 부상 말고는 얘도 근데 나올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샘 스테인이 워낙 이제 혼자 다 넣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도 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성은 헤이렌베인이 그래도 홈에서 좀 비비거든요. 트벤테 상대로. 근데 최근 포르티나전 비겼고 2경기 득점이 없었고, 그러니까 요새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4경기 승리 없고. 그 전에 뭐 홈에서 PSV한테 아마 첫 패배를 안겨줬을 거예요. 그때 1대0으로 이기면서.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뭐 홈에서 무패였었고, 근데 최근에 아약스한테 지면서 첫 패배하고 흐로닝원진까지 지면서 연패, 그 득점 없었고, 그래서 살짝 좀 폼이 한번 좀 꺾이긴 했거든요. 근데 트벤테는 어쨌든 최근 3경기, 뭐 2경기가 유로파긴 하지만 고헤드전 비기고 원정에서도 브레다나 고어헤드 아니면 뭐 말메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홈보다는. 그리고 다음 경기 보데글림하고의 이제 홈에서 유로파 경기도 있어서 요거는 살짝 불안해요. 트벤테가 배당이 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무승부 가기에는 트벤테도 원정 성적이 최근에 브레다랑 고어헤드 뭐 1무 2패입니다. 1무 2패.
리그만 놓고 보면은 1무 3패입니다. 3패. 물론 PSV 알크마르 뭐 고어헤드라 좀 빡센 부분이 있긴 한데 헤이렌베인도 워낙 홈 성적이 좋다 보니까 요 경기도 아마 제 생각에는 트벤트의 일정과 헤이렌베인이 지금은 살짝 조금 안 좋은데 전체적인 홈 성적 보면은 뭐 워낙 압도적으로 좋고 해서 이거는 그렇다고 헤이렌베인 승까지 보기에도 좀 애매해요. 요새 득점력 때문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 갈 거 아니면 그냥 건너뛰는 게 좋다 봅니다. 이것도 사실 참 어렵네 이 경기도. 오늘은 뭐 이렇게 막히는 게 많냐? 어제는 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막히는 건 없었는데 오늘 좀 막히는 게 많다. 이것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패스한 게 칼리알리도 건너뛰었죠. 알크마로도 건너뛰었죠. 그리고 중간에 또 뭐 건너뛴 거 있지 않았나? 요거 두 개밖에 없긴 하네. 자, 그래서 헤이렌베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인데 오버? 근데 오버 가기도 살짝 좀 애매해서 잠시만요. 한 10초만 고민하겠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무 또는 패스. 왜냐면 헤이렌베인 공격 쪽이 좀 애매해요. 지금 저게 결장으로 이어질지. 그래서 확실히 헤이렌베인 쪽으로 못 보겠다. 요새 살짝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는 찍긴 했거든요. 너무 이제 나중에 뭐 무 보는 게 없으면 이거라도 한번 데려가 볼까 하고 나중에 무 보는 게 밑에 많아지면은 아니면 위에 좀 승무 보는 게 무가 좀 생기면 이거는 무 중에서도 이제 제일 밑에 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무승부 다른 것 중에서도 패스가 껴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가장 하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경기 오세르하고 툴루즈 가도록 할게요. 자, 오세르 같은 경우 툴루즈하고 승점이 딱 한 경기 차이입니다. 득실은 툴루즈가 살짝 좋은데 아주 큰 차이는 없고 특히 오세르가 아까 헤이렌베인처럼 홈에서 성적이 좋은 팀이거든요. 5승 3무 1패. 얘네도 원정 1승 1무 8패로 홈 원정 차이가 좀 심합니다. 뭐 툴루즈는 홈 원정 별로 차이가 없긴 하지만 오세르가 확실히 홈 성적이 좋다. 그리고 결장자도 거의 없습니다. 다 장기 부상 아니면 뭐 명단에서 빠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에 반면에 툴루즈는 일단 주전키퍼가 부상이고 수비 쪽도 부상이 있고 공격 쪽도 최근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홈의 흐름도 오세르고 결장 부분도 오세르고 상성에서는 최근 살짝 밀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오세르가 지난번 모나코전도 2대1로 이기다 역전 당했고 최근에 홈에서 살짝 못 이기긴 해요. 다만 이제 파리, 뭐 랑스, 릴 강팀 상대로도 비겼던 거 보면은 툴루즈 또 그것도 있죠. 컵 대회까지 여기다 이제 쐐기를 박죠. 만약에 컵 대회가 툴루즈가 없었다면은 최근에 툴루즈도 리옹전도 비기고 홈에서 니스전도 비겼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홈에서 컵 대회까지 했던 상황이라 일정 부분까지 오세르가 좋다. 그러면 오세르가 더군다나 최근에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홈 성적이 좋은데 컵 대회도 졌고 최근에 작년 12월에 그리고 최근 그 리그에서는 또 4연속 무승부. 그러니까 8경기 무패 중이거든요. 홈에서 4승 4무 최근에.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못 이겼기 때문에 원정 그 4연패까지 포함하면 8경기 무승입니다. 컵 대회 하면 9경기. 그래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고. 여러모로 제가 생각하는 건 오세르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오세르가 프렘 받았다? 뭐 당연히 오세르 프렘 봐야죠, 요거. 오세르 프렘과 오세르 승까지 봅니다, 이 경기.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카트 좀 담고 가도록 할게요. 이게 중간에 뭐 건너뛴 게 있다 보니까. 자, 요러면 됐고. 자, 일단은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스트라스랑 몽펠리에 경기 가도록 할게요. 프렌을 줬네. 오늘 프렌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데. 오세르 프렌. 오늘 배당 대비 승도 좋아 보여. 요거 저 오세르 아까. 일단 스트라스가 몽펠리에 상대로 최근 홈에서는 살짝 좋습니다. 근데 뭐 거의 반반 느낌이고, 가장 최근 이제 홈에서 3경기 무패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인데, 일단 스트라스 쪽 순위가 몽펠리에보다는 딱 2배 차이 나거든요. 몽펠리에가 꼴찌입니다. 득점은 꼴찌는 아니지만 뭐 득실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실점이 가장 많네요. 46골. 그리고 스트라스는 실점이 조금 있긴 한데 득점이 많아서 그래도 플러스고, 스트라스도 홈에서 강하네. 아까 뭐 헤이렌벤, 오세르, 스트라스가 다 비슷하네. 5승 3무 1패입니다. 홈에서. 근데 원정에서도 홈만큼 못 미친다 스트라스. 근데 몽펠리에가 지금 원정 1승 8패이기 때문에 득점력도 5득점밖에 안 돼요. 이러려면 스트라스 쪽에 뭐 경고 누적, 퇴장, 뭐 결장자가 많아야 되는데 공격에 한 명밖에 부상이 없고, 오히려 몽펠리에 쪽이 지금 미드필더의 경고 누적, 뭐 이적 이슈도 있고, 공격의 장기 부상까지 하면은 오히려 전체적인 선수로 봤을 땐 더 안 좋아 보여요. 물론 스트라스가 공격 쪽에 뭐 비중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볼 땐 그래도 스트라스가 좀 더 괜찮지 않나. 다만 이제 몽펠리에는 일정으로 좋다. 컵 대회를 진작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랑스한테 지긴 했지만 뭐 모나코도 잡고 역전으로 해서 원정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일정 부분이 그래도 유리하고요. 스트라스보다. 스트라스는 앙제하고의 컵 대회 때문에 일정이 조금 빡세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성적이 좋아서 스타드랜전 프렌을 봤었잖아요. 그 전에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그 전에 4연패도 했었고. 그래서 요새 잠깐 성적이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요것만 갖고 스트라스를 이제 뭔가 믿기에는 그 전에 안 좋았던 성적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앙제하고의 그 컵 대회에서도 졌기 때문에 연패 중입니다. 그래서 뭐 3연패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예전에 4연패도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홈이라서 그나마 좀 유리하긴 해요. 일정이 좀 빡세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도 배당 보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스트라스 1.66 정도의 배당이면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결국 릴 경기도 역전을 해서 이긴 거란 말이죠. 2대1로. 근데 홈에서 5승 3무 1패라는 그 엄청난 성적 때문에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몽펠리아가 원정에 1승 8패고, 아무리 컵 대회가 있었다 한들 홈 경기였고, 그래서 물론 툴루즈를 잡은 게 있긴 합니다. 몽펠리에가 최근에 원정에서. 왜냐면 툴루즈하고 스트라스는 별 차이가 없어요. 승점이 1점 차. 득실도 큰 차이가 없고. 근데 다른 게 있죠. 홈 성적. 툴루즈는 뭐 홈이나 원정이나 큰 차이가 없다 했죠. 아까 오세르 얘기할 때. 근데 스트라스는 홈 원정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스트라스를 좀 더 믿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잠시만요. 이게 고민되는 게, 그렇다고 오버 보기에는 배당이 더 떨어지거든요. 물론 오버를 보는 이유는 몽펠리에 원정 승까지 생각해서 보는 그런 입장인데, 몽펠리에가 툴루즈 경기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몽펠리에 접근하기엔 좀 빡세 보입니다. 요거는 스트라스 승 볼게요. 스트라스. 스트라 승무. 스트라 승무로 보면 됩니다. 승무. 만에 하나 스트라가
스트라스가 못 이겼을 경우 무승부까지만 생각을 합시다. 몽펠리에 원정승은 생각 안 할게요. 그렇게 보고 접근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승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라이프치히하고 장크트. 이거 어제 볼 때 라이프치히 승 봤거든요. 배당도 라이프치히가 1.49면은 딱 좋습니다. 뭐 얘는 아시다시피 챔스에서 성적이 워낙 안 좋았어가지고 이미 뭐 물 건너 갔고 리그에서 지금 4경기째 승리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겨줘야 될 타이밍이긴 해요. 보험 원정에서도 3대3, 유니온 베를린도 0대0. 물론 장크트가 최근에 3경기 무패긴 하지만 라이프치히의 전력을 봤을 땐 오늘도 못 이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홈에서 지금 아까 헤이렌베인부터 비슷해요. 라이프치히까지. 여기도 5승 3무 1패입니다. 물론 장크트가 홈보다 원정의 승리가 더 높기는 하지만 패배가 적고 그렇다고 공격에 뭐 결장이 크게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반드시 이겨줘야 된다. 오히려 장크트 쪽이 지금 공격에 팀 내 골이 가장 많은 선수 그 선수가 지금 모건 길라보기 이름이 좀 특이한데 발목 부상이거든요. 그리고 장기 부상, 뭐 수비 쪽도 최근 부상이 있고 그래서 이거면 저는 라이프치히 승.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마엔을 했던 적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장크트도 보면은 레버쿠젠도 한 골차. 예전에 라이프치히하고의 컵 대회에서 2대4로 지긴 했지만 도르트문트도 한 골차. 최근에 마엔으로 졌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살짝 고민되긴 하는데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디냐 라치오였나? 라치오는 아니고 어디 마인 봤던 데 있었을 텐데. 위트가 그 1마인밖에 없긴 하지만 거의 2배거든요. 근데 라치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반승도 배당이 1.5 이하가 안 되기 때문에 마엔이 2.45입니다. 요거 한번 노려볼 만하다. 마엔. 그래서 오늘 마엔 조금 보이는 것들. 리버풀은 배당 자체가 낮은 마엔이고 살짝 높은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라치오라든가 아니면 아까 위트레이트 그리고 라이프치히까지 뭐 이런 거 섞어서 한번 가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마엔은 2배 최소 이제 한 1.9 아니면 2배 이럴 때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그냥 보통 마엔이 어떤 구조로 나오냐면 물론 아약스는 마엔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승만 보는 건데 보통 배당이 한 1.2 뭐 3 일반 승이 1.2 뭐 1 정도 되면 이제 1마인이 배당이 너무 낮거든요. 그 예를 들면 이제 리버풀처럼 그런 건 결국엔 2배 이상 노리려면 2마인 노려야 되기 때문에 1마인으로 2배 이상 된다? 그거 노려볼 만합니다. 근데 알크마르도 1마인이 2배인데 애초에 알크마르는 승도 애매하기 때문에 건너뛰었던 거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 갈게요. 레체하고 볼로냐. 레체 볼로냐가 어제 포함이 되어 있었나? 잠깐만요. 이건 포함이 안 되어 있지 않았나 이거는? 순간 헷갈릴 뻔했네.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레체하고 볼로냐. 지금 볼로냐가 순위가 더 높긴 한데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볼로냐가 무가 너무 많아요. 패배가 적긴 한데 유벤투스도 마찬가지지만 무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레체는 아까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파르마 원정 3대1로 이겼죠. 그거 3골 포함해도 여전히 10점대의 득점력. 득점 꼴찌입니다. 꼴찌. 홈에서는 한 자릿수예요. 9득점. 물론 볼로냐가 이제 홈이나 원정 별 차이가 없거든요. 홈에서 실점이 더 적긴 한데 원정에서도 2번밖에 안 졌기 때문에 뭐 레체의 득점력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다. 그리고 뭐 결장이 크게 없긴 하지만 이 볼로냐가 지금 보면은 예전 오르솔리니가 지금 한 4-5경기째 못 나오고 있고 거기다 누구냐 이거 덴마크 선수
옌스 오드가르드, 오드가르드, 이 선수도 지금 부상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공격에 2명 빠집니다. 얘네가 득점 비율이 그래도 좀 있어요. 오르솔리누는 뭐 득점력이 가장 좋기도 하고. 그래서 요 2명 빠지면 그래도 타격이 있지 않나. 레체가 큰 결장자가 뭐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볼로냐한테 홈에서 조금 이제 밀리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쉽게 안 졌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 3득점. 얘네가 뜬금없이 3득점을 요새 2번이나 했거든요. 엠폴리전 3득점, 그리고 파르마전 3득점. 그리고 연승을 했던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엔. 결국엔 지난번 이겼기 때문에 오늘 못 이긴다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긴 하거든요. 엠폴리전 3득점하고 그 다음 경기 4실점하고 또 인테르 뭐 4실점 하니까 또 3득점 했는데 제가 볼 땐 다득점할 가능성은 높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언더보다 오버가 많았다는 점. 그리고 볼로냐가 레체보다 일정이 좀 타이트해요. 얘네도 뭐 아시겠지만 뭐 챔스 성적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리그 성적이 그나마 최근에 그 베로나전 뭐 퇴장 이슈 있고 해서 졌던 적 빼면은 사실 진 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컵대회 아탈란타전 컵대회를 다녀왔다는 게 조금 일정이 좀 빡셉니다. 그리고 최근 엠폴리전 원정에서도 비겼던 거 생각하면 레체의 폼을 봤을 때 좀 애매합니다. 볼로냐 그 포지션이. 패배가 적은 건 알겠는데 뭔가 비길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레체가 과연 비길 수 있을까 볼로냐하고. 볼로냐 2명이 빠진다 치더라도 컵대회까지 갔다 오고, 엠폴리가 지금 순위가 17이거든요. 레체보다 승점이 2점이 부족하긴 해요. 뭐 득실은 더 좋긴 한데 엠폴리가 지금 홈 성적이 5득점입니다. 5득점 홈에서. 레체보다 득점력이 안 좋거든요. 실점은 적긴 하지만. 그런 엠폴리한테도 볼로냐가 비겼을 정도면 컵대회까지 갔다 왔다? 살짝 불안합니다. 요거는 가실 분들만 가세요. 요거 레체 경기는. 사실 레체가 뜬금없이 3득점 해서 뭐 연승을 하긴 힘들 거라 봅니다. 근데 예전에 유벤투스랑도 비긴 적이 있고 홈에서 얘는 알 수가 없어요. 레체는 솔직히. 볼로냐 쪽이 좀 더 이제 그 흐름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컵대회를 갔다 왔다 보니까 물론 기간이 좀 있긴 하죠. 한 4일? 4일 조금? 그래서 볼로냐가 이길 확률이 좀 더 크긴 합니다. 레체의 승까지는 안 보는데 무가 걸립니다. 요거는 볼로냐 승부로 보고 결정을 할게요. 건너뛰실 분들 건너뛰시고, 일단은 볼로냐에 체크를 해두겠지만 공격진의 부상 그리고 뭐 이런저런 이유 하면은 잠깐만요. 5대5 봅니다. 5대5. 이건 안 되겠다. 5대5 봐야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 보겠습니다. 무. 뭐 갈만한 무는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무승부 잡을 거 없다 그러면 아까 뭐 애매한 무라든가 헤이렌베인 아니면 뭐 요런 거 섞어서 가볼 그런 용도로 가는 거지 갈 경기는 아닙니다. 오늘 좀 애매한 경기가 많네요. 소시하고 에스파뇰 가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소시 같은 경우 지금 득실이 헤타페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점이 적어요. 근데 득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이 강등권 바로 위에 있는 에스파뇰보다 득점이 적습니다. 근데 이제 실점에서 많이 앞서고 있죠. 그리고 홈에서도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에스파뇰이 홈하고 원정이 아주 딴판인 팀입니다. 홈에서 승점을 좀 많이 챙기는데 원정 꼴찌입니다. 발렌시아하고 두 팀만이 아직 승리가 없다. 원정. 발렌시아보다 안 좋아요. 2무 8패. 그리고 소시가 최근 부상이 수비 쪽 말고는 없거든요. 미드필더나 공격은 결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 같은 경우에는 수비의 경고 누적,
뭐 부상도 있고 장기 부상까지 합치면은 소시가 괜찮다. 얘네도 공격의 결장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소시는 컵 대회를 하고 왔다는 점, 요게 단점이죠. 에스파뇰은 컵 대회가 없었다. 진작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새 잘합니다, 에스파뇰. 지더라도 한 골차 승부가 은근히 많고 최근 레알도 잡았죠. 근데 대부분 홈이었다. 원정만 보면은 이긴 적이 없긴 해요, 최근에. 세비야랑 비겨서 그렇지 4경기 무패긴 합니다. 2승 2무. 그래서 소시가 저는 당연히 오사수나 프렌을 봤던 경기였는데 결국엔 소시가 이겼습니다. 왜냐? 득점력도 좀 불안했고 최근에 오사수나 원정 가서 지기도 했고 뭔가 살짝 불안했었는데 어쨌든 아직 리그에서는 연패입니다. 3연패 중. 그리고 지난번 오사수나는 또 퇴장도 있었습니다. 골을 빨리 넣은 것도 있었고 소시가. 그래서 아무리 에스파뇰이 흐름이 좋고 뭐 소시보다 득점력이 좋다 한들 소시가 연패도 끊어냈고 컵 대회에서 연패는 아니었죠. 중간에 유로파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홈에서 강합니다. 소시가. 최근에 헤타페한테 지긴 했지만 그게 유일한 이제 뭐 오게 튀고 다만 이제 미투일란 원정을 가야 된다는 점 유로파. 그래서 조금 망설여져요. 요 경기는. 유로파 원정만 아니면은 소시 승을 보고 싶은데 뭐 결정자 부분에서도 에스파뇰보다 살짝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에스파뇰이 워낙 원정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게 배당이 1.49를 줄 정도의 그 정도의 배당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상성으로도 보면은 에스파뇰 상대로 5연승 중이고 뭐 전체적으로 성적도 좋고 그래서 오사수나전 한번 이제 이기면서 그래도 흐름을 좀 가져왔기 때문에 원정의 에스파뇰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근데 무승부 가능성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소시 승무 보는 입장에서는 승보다는 그냥 언더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여요. 만에 하나 소시가 뭐 오사수나처럼 뭐 2대0 또는 그렇게 이길 수도 있는데 에스파뇰이 세비야한테도 비겼던 것처럼 그런 1대1 상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면 저는 언더. 소시 승무보지만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습니다. 에스턴하고 토트넘 5시까지 마무리하려 했는데 뭐 늦어도 한 5시 한 15분 그 정도까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에스턴 빌라하고 토트넘인데 일단 상성에서는 토트넘이 유독 에스턴한테 강했습니다. 원정 가서. 그러니까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예요. 에스턴이. 토트넘한테 9번 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년도 이후 전적만 보더라도 1승 4패. 근데 지금 토트넘 그거 상성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요거 FA컵 32강인데 그 카라바오컵 리그컵 이제 야 설마 첫 경기 잡았으니까 뭔가 비벼내겠지 했는데 아니란 생각이었다. 여지없이 4대0으로 발릴 줄은 몰랐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에스턴이 와킨스가 지금 부상 의심이거든요. 팀 내 골이 가장 많고 어시도 많긴 한데 수비 쪽에 부상도 몇 명 있고 뭐 미드필더도 로스 바클리가 이제 부상 계속 부상 중이고 근데 토트넘이 엄청납니다 지금. 뭐 수비 쪽 뭐 드라고신, 로메로, 우도지 뭐 주전 키퍼부터 메디슨도 여전히 존슨, 솔랑케 뭐 지금 히살리숑도 약간 부상 의심이에요. 이러면 사실 뭐 나왔던 선수들 거의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 또 원정이고 하필 또 기가 좀 꺾였습니다. 브랜드포드 뭐 엘프스볼이 잡았지만 결국엔 중요한 리버풀 경기를 4대0으로 발렸기 때문에 뭐 다음 경기가 맨유전 일주일간의 여유가 있고 에스턴도 뭐 여유가 토트넘보다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5일 뒤에 열리고 해서 이게
에스턴이 물론 이제 뭐 홈 성적이 좋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뭐 브라이튼이라든가 뭐 웨스트햄하고도 비기기도 했고, 특히 이제 마지막 그 원정 경기 울버햄튼한테 2대 0으로 져서 토트넘 입장에선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여전히 토트넘 의문이 든다. 그래서 요거 승패로 가기가 좀 빡셉니다. 저 배당 보면은 토트넘 프랜이 거의 2배네. 오히려 반대로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이 경기는 에스턴이 질 거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FA컵 웨스트햄한테 역전을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토트넘도 아시겠지만 테머스 원정 가서 연장 가서 이기고 왔던 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토트넘의 최근 득점력, 에스턴도 뭐 챔스에서 4골 넣고 뭐 골도 많이 넣고 하지만 예전만큼 오버가 요새는 많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뭐 아스날 2골도 있고 웨스트햄 2대1도 있고, 뭐 최근에 에스턴 빌라의 홈의 그 득점력 보면은 한 골 넣은 경기도 거의 없고 대부분 2골이긴 한데 뭔가 토트넘이 골 넣을 것 같은 기분이 안 들어. 에스턴도 막 많은 골을 넣을 것 같진 않고, 요거는 그냥 차라리 원래라면은 뭐 토트넘 경기는 무조건 뭐 오버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난번처럼 하면 골 못 넣을 것 같은데. 언더 봅니다, 언더. 언더 보고 넘어갈게요. 갈 경기는 아닙니다, 에스턴 토트넘은. 뭐 아무리 토트넘이 못한다 한들 모르죠 또.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그냥 건너뛰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나폴리 우디네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폴리 1위입니다. 1위. 나폴리가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는 지금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인테르보다 3점이 앞서고, 득점은 좀 많이 차이 나거든요. 득점력으로만 보면 인테르, 아탈, 뭐 유벤, 피오렌티나, 라치오 보다도 나폴리가 득점이 안 좋아요. 득점만 보면 한 7입니다. 7위. 근데 이제 실점이 가장 적고, 그리고 홈에서 9승 2패로 승점도 가장 좋고, 원정에서도 8승 3무 1패로, 그러니까 1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디네세가 득실이 마이너스고 그나마 홈에서 조금 승점이 높은데 원정이라 요거는 나폴리 쪽 봐야 되잖아. 왜냐면 나폴리가 수비 쪽 올리베라 부상 말고는 없습니다. 뭐 흡이차도 떠나긴 했지만 지금 상황이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우디네세는 주전키퍼가 부상 중인 거 말고는 뭐 수비 장기 부상이고 공격 쪽도 못 나온 지 꽤 된 것 같고, 어쨌든 나폴리 홈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우디네세 상대로 나폴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 몇 연승이야 얘네. 한 11연승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홈에서. 그만큼 안 집니다 나폴리가. 그리고 로마 원정까지 이길 뻔하다 이제 비겼는데, 그때 뭐 우리는 뭐 무승부 적중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7연승이었고 8경기 무패. 최근에 이겼던 팀들 보면은 아탈란타 원정, 홈에서 유벤투스, 로마 원정도 비겼고 해서 예전에 살짝 좀 라치오하고의 컵 대회나 그때 살짝 조금 안 좋았었는데 최근 기세는 엄청나다고 봅니다 나폴리. 우디네세 뭐 베네치아전 이기긴 했지만 코모한테도 4실점하고, 뭐 홈에서는 아탈하고 비기고 피오렌티나 원정도 역전을 해서 이긴 거 보면 우디네세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가끔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인 흐름만 봤을 때는 뭐 그렇다고 우디네세가 뭐 원정 뭐 몇 경기 무패를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해봤자 2경기이기 때문에 기세로 나폴리의 그 홈에 지금 연승 3연승 끊어내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폴리 승 봐야죠. 배당이 좀 적긴 해요. 1.5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알크마르 승 갈 거냐 나폴리 승 갈 거냐 하면 나폴리 승 갑니다. 왜냐면 아까 알크마르도 배당이 한 1.3 근처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1.31. 왜냐? 즈볼러가 요새 잘하기 때문에. 컵대회도 갔다 왔고. 나폴리는 뭐 컵대회도 없었고 뭐 일정이 뭐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나폴리 승 가야죠. 그리고 나폴리가 최근에 마인을 했던 적이 몇 번 있긴 합니다만은 홈에서는 유독 그 베로나전 말고는 마인을
졌던 적이 거의 없어요 최근에. 그래서 살짝 걸립니다. 우디네세도 코모전 빼고는 사실 쉽게 졌던 적이 없어요. 예전 AC 밀란도 한 골 차였고 아탈란타도 한 골 차였고 아탈란타도 역전을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행 가기는 살짝 좀 꺼려진다. 요것도 마행이 2배라서 뭐 2배인 것들로만 묶으면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의 2배에 가까운 라치오, 뭐 위트레흐트, 아니면 2배가 넘는 뭐 라이프치, 뭐 알크마르래 저 뭐 어디냐 그 나폴리까지 하면은 막 뭐 3-4경기 4경기 묶어도 뭐 배당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 우디네세가 어쨌든 최근에 뭐 연패는 하긴 했었지만 득점이 아예 없는 게 아니고 로마전도 역전패 당하고 뭔가 뭐 홈이긴 하지만 원정에서 피오렌티나도 잡고 그리고 홈에서 나폴리한테 진 것도 역전패를 당해서 진 거라서 나폴리 잘하긴 하는데 뭔가 마행 가긴 살짝 좀 꺼려진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폴리 승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앙제 마르세유 가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는데 자 앙제 지금 마르세유가 2위입니다. 뭐 득점이 2배 차이 나요 앙제하고 실점도 적고 그리고 마르세유가 원래 원정에서 승점이 더 좋죠. 근데 홈에서도 2번밖에 안 졌고 그리고 앙제는 홈 원정 차이가 없긴 하지만 일단 마르세유 쪽 부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비 쪽에 부상이 한 명 있고 장기 부상자를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공격 쪽에도 최근 부상은 없어요. 장기 부상이라서. 그래서 크게 달라지는 거는 뭐 수비 쪽 한 명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앙제는. 근데 마르세유는 거의 없어요. 장기 부상자 빼고는. 장기 부상자도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결장자 부분도 마르세유가 좋습니다. 뭐 앙제가 홈에서 마르세유를 잡은 적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성이 조금 밀리고 최근에 또 스트라스 원정까지 갔다 왔잖아요. 컵 대회. 왜냐면 마르세유는 릴한테 이제 승부 차이까지 가서 졌기 때문에 컵 대회가 없었습니다. 리옹전이 마지막 경기고 앙제는 르하브르하고 비겼지만 스트라스 원정 가서 이기긴 했는데 일정이 원정까지 갔다 온 일정이라 일정이 좀 빡셉니다. 요새 앙제가 좀 잘 이기거든요. 최근에 졌던 건 랑스 원정밖에 없는데 결국 르하브르전 비기면서 그때 아마 퇴장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일정이 유리한 그리고 마르세유가 원정입니다. 원정. 아까 얘기했지만 홈보다 원정 성적이 더 좋아요. 마르세유가. 그래서 원정에서 파리랑 승점이 같습니다. 득실에서만 밀리지. 그리고 원정 최근에 일단은 니스한테 지면서 한번 꺾이긴 했는데 그 전에 뭐 6연승도 했었고.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최근 흐름이 좋고 뭐 홈에서 3경기 무패. 하지만 상대했던 팀들이 뭐 브레스트, 오세르, 특히 오세르는 원정의 약팀이라서 마르세유 승 봅니다. 요건 배당이 1.53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마르세유가 그러면 이제 마엔을 노려볼 만하냐. 마엔이 2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라이프치히보다 배당이 더 높거든요. 2.6배. 근데 최근에 원정에서 마엔을 했던 경기를 찾으면 뭐 툴루즈, 뭐 작년까지 넘어가서 몽펠리에 그리고 랑스, 생테티엔 그리고 컵대회 생테티엔 결국 최근에 스타드렌이나 니스전은 마엔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앙제가 뭐 파리전도 지긴 했지만 2골 넣었고 리옹 0-3 최근 기세로만 보면 앙제가 마엔으로 질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마르세유가 원래만 놓고 보면 르하브르 5득점 빼고는 사실 리옹 정도 이기긴 했는데 2실점을 했고 살짝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행 가기가 살짝 조금 애매합니다. 오늘 경기 중 가장 애매해요. 아까 뭐 어디 갔냐 뭐 나폴리도 그냥 건너뛰고 했지만 요거는 약간 반반 느낌입니다. 반반. 결장자가 없어서 마르세유가 뭐 그린우드나 아니면 뭐 공격 쪽에 뭐 엔리케나 둘 중에 한 명이 빠졌으면 그냥 승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뭐 앙제도 수비 쪽 빼면은 최근 달라지는 건 없긴 해서 그래도 요거는 1.5에 만족해야 되지 않나. 승 보겠습니다. 승. 앙제가 홈이라서 그래도 요새 뭐 르아브로하고 비긴 거 생각하면은 뭐 갈만한데 스트라스도 결국엔 3골 넣고 이겼고 마르세유도 최근에 득점력이 살짝 좀 애매해요. 승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르세유 승.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자, 추천 질샷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이제 다시 보기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방송한 지 한 1시간 반이 넘었거든요. 원래 1시간 반에 끊었어야 했는데 뭐 중간에 뭐 약간 고민하면서 막혔던 경기들이 있어서 그렇고 자, 세비야 바르샤는 어제 분석을 했던 경기입니다. 저 혼자만 왜냐면 승무패를 보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비야 승까지는 안 보여요. 근데 뭐가 고민이냐면 바르샤가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지금 레알하고 AT가 비겼기 때문에 절호의 기회입니다. 바르샤 입장에서는 이기면은 AT 1점 차, 레알 2점 차로 한 경기 차로 따라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득점도 60득점이라 가장 많은 득점이고 득실도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실점이 좀 있어도 득점이 워낙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걸리는 건 세비야의 홈 성적. 세비야가 홈에서 3번밖에 안 줬고 실점도 그렇게 많지 않고 바르샤가 원정에서 1위긴 하지만 세비야가 이제 경고 누적 수비에 말고는 최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공격의 그 결장도 크게 없고 바르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그때 가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컵대회 좀 애매했던 그 상황으로 떴었는데 지금 보니까 가비도 뭐 출전할 수 있는 것 같고 얘네도 공격에 크게 부상이 없고 그래서 당연히 바르샤 봐야 되지만 세비야가 최근 4경기 중에 3경기가 무고 실점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AT 원정도 3골을 넣어서 이길 뻔했고 최근에 홈의 기세로 보면은 어쨌든 5경기 2승 3무로 상대적인 차이가 나긴 하지만 쉽게 안 진다는 점 홈에서 그리고 바르샤가 뭐 발렌시아 5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바르샤가 이 바르샤 보기에는 물론 최근에 무패 흐름으로 보면은 당연히 바르샤 승 가야죠. 8승 2무인데 근데 바르샤가 챔스 빼고 컵대회 빼고 리그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불안해요. 최근 홈에서 알라베스 1대0으로 이겼죠. 뭐 발렌시아 7점 빼고는 헤타페 1대1이었죠. 홈에서 AT 1대2로 역전패 당했죠. 레가네스 0대1로 졌죠. 베티스 2대2로 비겼죠. 셀타비고 2대2로 비겼죠. 소시 0대1로 졌죠. 라스팔마스한테도 홈에서 졌죠. 그나마 시원하게 이긴 건 마요르카 5대1 하나밖에 없다. 원정에서. 물론 안 지긴 했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 2대2 비겼던 경기들도 있고 1대1 무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세비야가 어쨌든 홈에서 실점이 적기 때문에 바르샤가 과연 이제 발렌시아전처럼 득점을 할 수 있느냐. 얘네도 거의 약간 복불복 느낌으로 잘할 때는 골 많이 넣다가 못할 때는 또 잘 못 이기는 그런 페이스라서 그 부분이 살짝 걸립니다. 그래서 바르샤가 좀 배당 대비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1.44라서. 얘네가 한 1.78 정도 줬으면 가볼만 한데 1.5도 안 되는 저 배당에 뭐 마행까지 떨어지는 그 마당에 갈 이유가 없다. 저는 바르샤 승무 보긴 합니다. 세비야 승은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무가 걸리고 저는 차라리 3.5, 2.5 줘도 지금 언더 갈까 생각 중이었는데 3.5 주면 아무리 바르샤가 득점력이 높다고 한들 연속적으로 높았던 적이 있긴 합니다. 뭐 4대0, 5대1, 5대4, 7대1 뭐 5대0 또 오늘 뭐 4대1, 뭐 4대0 될 수도 있죠. 근데 3.5라서 언더를 더 가겠습니다. 그래서 언더 본다. 결론은. 바르샤 승무 보면서 언더 본다. 근데 배당 대비 바르샤 승은 못 가겠다. 정 가고 싶으면 저처럼 무나 핸디무 쪽에서 고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상성은 바르샤가 좋습니다. 최근에 연승 중이기도 하고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이 둘 다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가시기 전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질문 딱 20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못 들었던 경기 일단 다시 보기는 끊어 드릴게요.